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트렌드를 통한 정보 습득,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트렌드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키워드를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정했네요. 이런 키워드의 선정 이유로는 내년이 소의 해인데다가 백신의 어원이 소에서 나왔고, 현재 코로나를 이 야생의 소에 비유해서 야생의 소를 컨트롤하는 카우보이, 거기다 플러스 코로나 사태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이 의료진과 시민들을 지칭하는 히어로를 붙여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참 작년부터 이걸 책을 봤지만 되게 잘 뭔가 갖다 붙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소비 트렌드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브이노믹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는 우리가 모두 다 체감을 하고 있죠. 비대면 문화 확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그리고 온라인 주문 활성화 등등의 이런 변화들이요. 궁금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이 사회 경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 업종에 따라서 상향과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K자형 경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범위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회복 후에 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게 될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기 쉽게 세분화해서 예를 들자면 건강 분야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은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를 유지하게 되겠죠. 사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집콕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이를테면 온라인 교육의 효용성이라던가 아니면 재택근무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단축, 이런 장점들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다시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 산업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서 사회 발전을 이뤄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 공간의 변화죠.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나면서 이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그런 주거 공간을 넘어서 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그리고 일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좀 재미있는 변화가 있는데, 위생가전,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같은 이 주거와 관련된 소비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모아놨던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집콕을 하게 되면서 가구에다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홈 인테리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구를 사는데 돈을 쓰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내 집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을 잘 개조를 하려고 안 했잖아요. 집값의 개념 때문에. 혹시 집값이 떨어질까봐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집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서 단순히 부동산 가치로서의 집보다는 나만의 공간을 위한 홈의 개념이 많이 부각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과감히 개조를 시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홈집용 용품들도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도 굉장히 매출이 높아지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런 콘솔 게임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우리가 집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미래의 소비 문화의 중심에는 이 집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2030 세대, 이 책에선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MZ세대가 기성세대랑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자본주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이 광고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봤을 때 이 컨텐츠는 좀 광고가 붙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 퀴즈 세대들은 우리가 광고를 보는 것이 어떤 컨텐츠를 내가 구독하기 위한 구독료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 익숙하다 보니 돈을 벌고 과시하는 이런 플렉스 문화에도 익숙하고, 이윤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플렉스 현상을 보면서 부를 자랑하는 거는 졸부의 허영심이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퀴즈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투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밝아요. 예전에는 이들이 모이면 뭐 영화 얘기, 예능 얘기, 이런 가십거리 얘기 위주의 대화를 했던 것에 반해서 요새는 만나면 이제 투자 얘기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금거래소에 있는 이 계좌 있잖아요. 계좌가 2030 세대의 계좌를 합한 게 50%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P2P 투자 플랫폼에서도 20대의 투자자가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또 보면 이제 주식 공모주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20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이 30대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만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고용 불안정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추가로 뭐 엔잡러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자본주의 기지들의 사고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이 피보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축을 어떻게 옮긴다는 이제 스포츠 용어인데, 이게 경제 용어로는 사업 전환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바뀌고, 그리고 그 니즈들의 지속성도 되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제품 판매 전략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거죠. 빨리빨리 피보팅을 하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서. 그래서 예전처럼 뭐 1년, 2년 연구해서 뭐 시장 파악하고 수요 파악하고 고객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순간순간의 유행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있었나를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사업이 망해가니까 이제 여객기를 이제 화물 운송기로 약간 용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들에서는 해외여행으로 가는 길이 많이 막혀 있으니 이걸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는 사업 전략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이제 화장품 생산 라인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약간 수요량이 많은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뭐 이런 전략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피보팅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된 현상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현상이 가속화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많이 그리고 잘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그런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는 속도의 경제로 이 축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행들이 변화를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빨리빨리 제품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기업가 분들이 죽어나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롤코 라이프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빠르게 유행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행이 시작되면 우르르 몰려가서 빨리 유행에 합류했다가 유행이 끝나면 다들 미련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아무 노래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깡 시리즈, 그리고 유튜브 댓글놀이, 그리고 혹은 밈, 이런 것들이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을 대변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재미있는 유행들로 빨리빨리 갈아타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롤코 라이프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뭐 장기 침체나 고용 불안 같은 이제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도피, 그리고 엄격 근엄 진지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진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엔 뭐냐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가 돼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재밌는 요소들이 그냥 인터넷 도처에 널리 퍼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이 많아져서 빨리빨리 더욱더 재밌는 것들을 변화해가는 뭐 이런 현상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빨리빨리 바뀌는 유행에 대응해서 빨리빨리 좋은 제품들을 내놓아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도 막 출시를 되고요. 뭐 이를테면 뭐 곰표 콜라보 뭐 티셔츠 이런 거라든가, 뭐 너구리, RTA 라면 같은 뭐 이런 제품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보다는 이 쇼케팅, 딱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쇼케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입니다. 운동에 대한 2030 세대들의 관심이 이제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등산 스타그램, 뭐 서핑 인구도 갑자기 5년 사이에 400%가 증가를 하고, 저는 이게 가장 놀랐는데 골프장 이용객 중에 20대가 3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 말한 이 요즘 운동의 특징은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도구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뭐 등산을 예를 들자면 그냥 등산복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레깅스를 차려입고 뭔가 패셔너블한 그런 의상들을 차려입고 등산을 가고, 그리고 등산을 가서도 인증샷은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이제 나를 표현하는 거죠. 건강한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맺고 싶지만 또 너무 가까운 관계는 싫은, 따로 또 같이라는 뭐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동호회가 크루 고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한강변에 모두를 다 모여서 간단히 인사 정도만 하고 조용히 이제 러닝을 뛰고, 러닝이 끝나면 각자 다 집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동호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7번째는 N차 신상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중고거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당근마켓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중고 물품이라고 하면 약간 좀 찝찝하고 약간 가난의 상징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고품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높은 제품이라는 이런 인식이 대중적인 인식이 됐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전에는 소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유보다는 사용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점은 이런 소비의 기준이 단순히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도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 이 중고거래가 단순히 거래뿐만 아니라 놀이의 개념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신기합니다. 당근마켓의 일평균 사용자의 방문의 수가 20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꼭 굳이 물품을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아이쇼핑을 하는 것 마냥 좋은 물품을 찾아다니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가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8번째는 CX 유니버스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경험을 말하는데요. 요새는 상품도 굉장히 많고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이 고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위한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딩 강화죠. 그거를 통칭해서 말하는 게 CX 유니버스입니다.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에 열광하듯이 특정 기업만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뭐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라던가, 혹은 뭐 애플 감성,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도미노 피자의 피자 추적기, 내가 피자를 시키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이 고객들을 위한 브랜딩 강화 서비스인 거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모두 다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9번째 특징은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이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용어를 이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 MBTI나 아니면 꼰대 테스트 같은 그런 심리 테스트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반영된 게임이라는 설명이 있네요. 사실 올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긴 했죠. 이런 심리 테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안이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각종 테스트에 열광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난 어떻게 살까?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라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거 제가 느끼기에 이거 너무 약간 과대 해석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심리 테스트를 좋아해서 다 해봤는데 뭐 굳이 이런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재미있으니까 가십거리로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심리 테스트에 나온 결과를 100%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9번째 트렌드는 조금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아무튼 통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나온 현상을 이제 심화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휴먼 터치입니다. 사실은 요것도 조금 저는 애매하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기술이 계속 주목을 받고 이 언택트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발생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쉽게 되고, 세상살이가 삭막해지다 보니까 이 휴먼 터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영상을 추천하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 영상들을 초기에 분류할 때는 넷플릭스의 영상 분석 전문가 50명이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카테고리화를 한다고 하네요. 결국엔 기술이 추천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시로 이런 휴먼 터치를 약간 기술에 융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닝콜을 들을 때도 단순히 기계음으로 듣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녹음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기술들도 어떻게 보면 휴먼 터치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휴먼 터치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기술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 사이에 또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라 굳이 뭐 올해 트렌드에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 사이의 단절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 사이의 그리움이 더욱 커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려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도 했지만 약간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은 제가 트렌드에 뒤처져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결론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